42쪽에 수열의 합 발전 문제 12, 13, 14번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 어렵다고 해서 발전 문제에 대한 해설만 제공하는데 앞에 해당하는 1번부터 11번까지 표준 문제, 기본 문제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발전 문제 12번. 문제 해결 문제라고 되어져 있고,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 자,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등차 수열에 대하여라고 해서 등차 수열 조건이 주어져 있고 두 개 항이 주어져 있어. 네 번째 항 A의 4와 A의 12가 두 개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수행평가에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풀면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었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 시그마에 대한 내용, 문제에서는 지금 요것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겠지. 요 내용,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것의 값을 계산하시오 하면서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시그마 안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만약에 A의 K 이렇게 있으면 요 식을 이용해서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의 N을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식으로 풀면 될 텐데 여긴 항 모양이 생각보다 좀 탐탁지가 않잖아. 항 모양이 탐탁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먼저 얘를 연립해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까지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A의 N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그 A의 N을 A의 2K라는 건 N자리에다 2K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식을 집어넣고 N에다가 2K-1을 집어넣어서 요 식을 찾아서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생각보다 그 방법이 쉽게 풀리지 않아. 그래서 얘가 발전 문제기는 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풀릴 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자, 시그마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 시그마 K,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과 같은 공식이 딱 떨어지지 않게 시그마가 등장을 했을 때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그마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앞에 있는 문제 요걸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 6번의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요 6번의 1번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제곱 같은 곱셈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분배를 할 거야. 그럼 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의 제곱 더하기 2가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가 될 거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1이 될 거야. 빼기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K의 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걸 공식을 쓰고 해서 공식을 쓰면 얘는 6분의 얼마, 2분의 얼마 해서 공식을 썼어. 얘는 19고. 그리고 나서 빼기. 이걸 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얘가 1이 아니네? 하면서 막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계산 공식으로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시그마의 뜻으로 돌아가 보라고 했어. 시그마의 뜻으로. 예를 들자면 이 시그마를 없애보라는 거지. 시그마가 없었다면 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K가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의 제곱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 K가 2가 들어가면 3의 제곱을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19까지 들어가니까 20의 제곱을 말하는 시그마가 되겠지. 이렇게 앞에 있는 시그마는 이런 시그마를 말해. 그럼 뒤에 있는 시그마는 K가 2부터 들어가니까 2의 제곱인 거지. 2 다음이 3이지. 그러면 3의 제곱인 거지. 3의 제곱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얘는 20까지 들어가니까 더하기 20의 제곱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니? 이렇게? 자, 시그마를 흩어뜨려 놓고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시그마가 나타나는 얘랑 뒤에 있는 시그마가 나타나는 얘랑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2제곱, 3제곱, 20의 제곱까지? 빼게 되면 얘는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그마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시그마의 공식이 아닌 시그마의 뜻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있어.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사실 많이 다뤄보면서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시그마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때 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잘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시그마의 뜻으로 돌아가 보면 좋아. 그러면 이 문제도 시그마의 뜻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먼저 볼게. 이걸 시그마를 없애서 시그마를 흩어뜨려 놓으면 자, K가 1부터 움직이잖아. K가 1부터 움직이면 K가 1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시그마를 먼저 헤쳐볼게. 앞에 있는 시그마, 뒤에 있는 시그마, 그리고 빼기가 있잖아. 빼기. 이 빼기는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빼기 역할을. 자, 봐봐.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A의 뭐가 되냐면 A의 2가 되겠지? A의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K가 2가 들어가면 A의 4가 될 거지. 그래서 A의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00을 집어넣으니까 A의 200까지 들어갈 거야. 맞니? 얘가 지금 첫 번째 시그마를 풀었어. 첫 번째 시그마를 푼 거지. 요 시그마를. 자, 두 번째 시그마 풀어보자. K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2에서 1을 빼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K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1이니까 얘는 A의 3이 되겠지?
얘는 A의 3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A의 또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가? 100이 들어가게 된다면 200 빼기 1이니까 A의 199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부터 100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지? 자, 1부터 100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이만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00개가 될 거야. 이만큼의 개수도 100개가 되겠지. 100개가 될 텐데 자,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어. 됐니? 그러면 빼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여기 있는 A의 두 번째 항에서 A의 첫 번째 항을 빼도 되지. 이거를 A의 두 번째 항에서 A의 첫 번째 항을 빼고 또 A의 네 번째 항에서 A의 세 번째 항을 빼고 이렇게 뺄 수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빼면 얘가 A의 200번째 항에서 A의 199번째 항을 빼는 걸로 문제를 바뀌겠지. 이렇게 식이 바뀌겠지?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라 그랬어? 등차 수열이라 그랬잖아.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만 남냐면 D만 남지 않아? 얘는 등차 수열의 뜻이잖아. 얘 또한 D만 남겠지. 공차만 남겠지. 공차 D만 차이가 얘 또한 공차 D만 남겠지. 그러니까 총 몇 개가 100개에서 100개를 빼서 2개씩 묶었으니까 100개의 D만 남지 않을까? 이거를 계산하면 얘가 답이 되겠지. 됐니?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요거야. 그랬을 때 얘를 구할 때는 요걸 쓰면 되겠죠? 자, A의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3D잖아. 첫 번째 항 더하기 3D가 되고 걔가 6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A의 12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11의 D가 될 거고 걔가 38이래. 이렇게 연립하는 거 수행평가 문제였지. A를 빼고 나면 빼게 되면 얘가 8D가 될 거고 얘는 32가 돼서 D를 계산하면 48에 32가 나오겠네. D 값이 뭐기 때문에 D 값이 4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는 값은 400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야. 12번은. 되겠니? 자, 시그마 안에가 뭔가 다르게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다면 또는 지금 시그마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있다면 이 시그마가 앞뒤에 있는 시그마가 무언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그마의 뜻으로 문제를 조금 접근해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서술형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문제를 쭉 살펴보면 두근은 어쩌고 저쩌고 2차 방정식에 두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는 근과 계수 A, B, C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두근의 곱은 계수 A분의 C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지. 그러면 서술형이잖아. 서술형 답안의 시작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시작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1인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2의 N으로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 2의 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근의 합과 곱에 대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가 A의 K의 제곱 더하기 B의 K의 제곱의 식을 찾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지금 N에 대한 거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K로 바꿔줘도 되잖아. 예를 들자면 여기가 A의 K 더하기 B의 K가 된다면 얘는 N자리가 K로 바뀌었으니까 2K를 말하는 거고 얘도 A의 K 곱하기 B의 K로 바뀐다면 2의 K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건데 문제에서는 합과 곱이 있는데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곱셈 공식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곱셈 공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곱셈 공식에 의해서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은 이렇게 완전 제곱에서 빼기 2AK BK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걸 각각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 각각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AK 더하기 BK 자리에 2K가 들어가니까 얘는 4K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2로 분배하게 되니까 4K 더하기 6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 그럼 이 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가 4의 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더하기 6이 될 거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가 흩어지면 4는 앞으로 나오고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공식 마이너스 4 앞으로 나오고 K는 1부터 10까지 K 공식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4 곱하기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60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식을 계산하면 1380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에 해당하고요. 식을 곱셈 공식이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지. 여기에 곱셈 공식, 요 곱셈 공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개를 이용하는 게 될 거고 얘가 서술형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점수를 배점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합과 곱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각각 점수를 1점 준다거나 또는 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AK의 제곱에 대한 요 식을 정리하는 게 1점
각각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에다 점수를 1점 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여기 계산한 값에다가 1점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점, 1점, 1점. 그러면 1, 2, 3, 4, 5, 6, 7점짜리가 되는데 1380답의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에다가 전체에다가 그냥 1점을 이렇게 줘도 되겠구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다가 여기다가 1점을 주고 각각 0.5, 0.5 배분을 하고 답점수에다 1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자면 7점짜리 문항이 될 수도 있겠네. 그치? 서술형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체크를 해준 거야. 자, 문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어.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이 주어져 있고 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지. 왜냐하면 합이 주어져 있고 여기는 일반항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중간을 연결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합을 뭘 찾는 거야?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였지. 여기다 AK 플러스 1에다 대입을 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분의 1이면서 곱하기 분의 1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시그마를 해결할 때는 부분 분수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였지. 자, 문제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합이 주어져 있는데 합의 공식이 S의 n이라는 공식이 n의 제곱 더하기 2n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얘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의 n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좋다고 했어.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2분의 d이기 때문에 얘는 2의 n 더하기 더해서 3이니까 얘가 1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고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등차라서 바로 보이는 케이스지만 여기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붙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일반정의식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어. 참고로 한 번만 더 언급을 해주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찾는 것에 대한 관계. 먼저 첫 번째 항을 찾는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는다? S의 1과 같아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항은 S의 n에다 대입해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A의 n을 찾기 위해서, n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얘는 n이 1일 때잖아.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찾는다? A의 n은 S의 n에서 S의 n-1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서 찾는다. 문제에 이 식이 주어져 있잖아.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서 찾는다는 게 두 번째 단계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였니? 세 번째 단계는 1번과 2번의 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가? 식을 합칠 수 있는가로 확인하라 그랬어. 두 식을 합칠 수 있는가? 어디다가? 내가 구한 여기 식에다가 n을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는가로 확인하라고 했고, 확인이 안 되면 마지막에 답을 써줄 때, AN을 써줄 때 확인이 안 되면 n이 1일 때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구분을 해서 써주고,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써준다라는 게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였는데,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다고 해서 설명을 했었어. 그럼 A의 n을 찾았으면 두 번째 작업은 어떻게? A의 k에 해당하는 거는 2의 k 더하기 1이 되겠지? AK에 해당하는 거. A의 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는 n자리가 k 플러스 1로 바뀌니까 2의 k 플러스 1로 바뀌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정리하게 된다면 2의 k 더하기 3이 되겠구나. 자, 지금 얘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계산에 들어가면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의 K가 뭐였냐면 2의 K 더하기 1이었고 얘는 2의 K 더하기 3분의 1이었고 이것을 계산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거지. 여기 있는 이것을 계산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어라 이거 곱하기 분의 1 부분분수네 하면서 부분분수 공식 A B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공식을 적용을 해서 바꾸고 나면 짝짝짝 없어지겠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꿔볼게. K는 1부터 9까지 2K 더하기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겠네. 2분의 1에다가 얘는 2의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2의 K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부분분수식을 정리할 수 있고 밑으로 좀 내려와 볼까? 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은 앞으로 쭉 꺼낼 수가 있겠지. 2분의 1을 꺼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얘는 2의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의 K 더하기 3분의 1인데 얘는 시그마 K 공식이 아니라 부분분수는 대입하면 없어지는 거였죠. 시그마의 뜻이었지. 1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빼기 1을 집어넣게 되면 5분의 1 더하기 지금 하나 집어넣는 거지. 하나. 그 다음 K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2는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등장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9까지 집어넣게 된다면 2구 18이니까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등장을 할 텐데 이렇게 다 없어지고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것만 남아서 숫자 계산을 해준다면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돼서 21분의 1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21에다가 7 곱하니까 7 빼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21분의 6이 되고 약분하면 3, 약분하면 7. 그래서 답은 7분의 1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이고 문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
자,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 일반항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부분분수의 모양이었다. 부분분수로 한 다음에 계산을 한다면 시그마 K 공식이 아니라 쭉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겨.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겨.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9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잖아. 시그마는 없어진다는 거죠. 맨 앞과 맨 끝만 남아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어.